안녕. 이번 시간 우리가 같이 풀어볼 문제는 오늘 시행된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수학영역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선 공통 22문항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 다음 차후의 영상에서는 확통, 미적분과 같은 선택 과목 영상도 올릴 수 있도록 할게. 자, 오늘 모두 시험 보느라 고생했고 같이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1번 세제곱근 5 곱하기 25의 3분의 1 제곱의 값은, 자, 지수로 바꿔서 해도 되는데 일단 간단한 식이기 때문에 거듭제곱근으로 풀게. 그래서 세제곱근 5 곱하기 세제곱근 25의 곱이니까 세제곱근 125가 되고, 125가 5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값이 5인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5번. 2번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3차 함수일 때 리미트 h가 0으로 다가갈 때 h분의 f2 플러스 h 마이너스 f2의 값은, 자, 미분 가능한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구하라고 한 이 극한값이 f'2인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f'2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하면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8, 그래서 f'2를 구해야 되니까 2를 대입하게 되면 12 마이너스 8이라서 얼마? 4. 그러므로 이번의 정답은 4번. 3번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양수 k인 등비수열 an이 다음 식을 만족시킬 때 k의 값은, 그래서 a2분의 a4는 r의 제곱, 즉 k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공비를 k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a1분의 a2는 r, 즉 k가 되어서 우린 이 방정식을 풀면 된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k 더하기 6, k 마이너스 5 이퀄 0이 되고, 구하고자 하는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k는 5인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5번. 4번 함수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일 때 상수 a의 값은, 자, 지금 fx가 마이너스 2를 경계로 해서 두 개로 표현되었는데 두 함수 모두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경계인 마이너스 2에서만 연속이면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좌극한인 a 마이너스 10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이자 함수값인 마이너스 a 더하기 4가 같아야 되므로 2a가 14가 되어서 구하고자 하는 a는 얼마? 7.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 5번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f'1의 값은, 물론 전개해서 미분을 해도 되지만 우리는 곱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자, 곱미분으로 풀도록 할게.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쓰고,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미분하고, 자, 구하라고 하는 값이 f'1이니까 1을 대입해보면 2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5, 그래서 14인 걸 알 수 있겠네. 그래서 보기에서 골라보면 5번의 정답은 4번. 6번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1일 때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값은,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익히 하는 편법에 의해서 세타를 예각으로 간주해서 바꿔보게 되면 2분의 파이, 즉 2분의 홀수 파이가 들어갔으니까 이름이 바뀌면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1이니까 사인 세타가 5분의 1이라는 조건을 준 거고, 구하라고 하는 값의 분모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에 의해서 사인 제곱으로 바뀌게 되니까 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세타, 약분하면 사인 세타분의 1.
그럼 역수를 취하면 되니까 구하고자 하는 값은 얼마다? 5이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5번. 7번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의 값은 자 이렇게 정적분으로 표현된 정의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아래 것과 똑같은 숫자를 넣어보고 미분도 해보는 거니까 미분을 해보게 되면 fx는 9x의 제곱 더하기 2가 되고 구하고자 하는 값이 f1이기 때문에 1을 대입하면 11인 걸 쉽게 알 수 있다. 그래서 보기에서 골라보면 7번의 정답은 3번. 8번 두 실수 A, B에 대하여 A 곱하기 B의 값은 자 A가 식이 복잡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값이 복잡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2 곱하기 로그 루트 10분의 1 자 밑이 없다는 것은 상용 로그 즉 밑이 10이라는 이야기이고 루트 10분의 1이 10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기 때문에 즉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서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자 그러면 로그 2의 20 마이너스 1인데 1이 로그 2의 2니까 빼면 진수끼리 나누게 돼서 로그 2의 10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B는 로그 2의 10 곱하기 로그 2 다시 말해서 로그 10의 2가 되는데 밑과 진수가 바뀌어 있으면 역수 관계이므로 구하고자 하는 값이 1인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 9번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값을 만족시킬 때 양수 a의 값은 다음 식을 만족시킬 때 자 그래서 아래 끝이 똑같기 때문에 넘기게 되면 결국 0부터 a까지 fx dx로 바뀌게 되고 아래 끝이 0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적분을 해보면 a의 세제곱 빼기 8a의 제곱 빼기 20a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서 언제 0 되는지를 살펴보면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10 이퀄 0이어야 되는데 구하고자 하는 값이 양수 a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10이다. 그래서 보기에서 골라보면 9번의 정답은 4번. 10번 닫힌 구간 0부터 2파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a 코사인 bx 더하기 3이 x 이퀄 3분의 파이에서 최대값 13을 갖도록 하는 두 자연수 a, b의 순서상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자 자연수 a, b 명심하고 fx가 지금 a 코사인 bx 더하기 3 즉 코사인 bx의 실수배를 한 다음에 3을 더했기 때문에 최대값이라는 건 코사인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이라서 1일 때 최대인 a 플러스 3을 갖는다. 그런데 이 값이 최대값 13이라고 했으므로 구하고자 하는 a가 일단 10인 걸 알 수 있게 되고 이때 3분의 파이일 때 13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입을 해보게 되면 10 코사인 3분의 b파이 더하기 3이 13 즉 이 코사인 값이 1일 때 최대라고 하고 푼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3분의 b파이가 자 코사인이 최대일 때가 언제야? 0일 때 그 다음은 주기가 2파이니까 2파이일 때 다시 말해서 2n 파이일 때 최대값을 갖게 되므로 b가 6n인 걸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 플러스 b의 최소값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수 비중의 최소는 얼마다? 6이다. 그래서 a가 10, 그 다음에 b가 6이므로 구하고자 하는 a 더하기 b는 얼마? 16이 되겠다. 그래서 보기에서 골라보면 10번의 정답은 3번.
11번 시각 t = 0일 때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다음과 같을 때 출발한 후 점 P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에서의 점 P의 가속도는, 자, 점 P의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고, 속도의 부호가 언제 바뀌는지 알기 위해서는 주어진 위치를 미분해야겠다. 그래서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를 구하게 되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6,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3t 플러스 1 t 마이너스 2. 그래서 이 값이 0이면서 부호가 바뀔 때, 즉 출발 이후니까 t가 얼마일 때? 2일 때 우리가 그 시각에서의 뭘 구해라? 가속도를 구해라.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선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야겠지. 그래서 AT는 6t 마이너스 3. 근데 t가 2일 때니까 A2가 9가 되어서 보기에서 골라보면 11번의 정답은 2번. 12번 A1 이퀄 2인 수열 AN과 B1 이퀄 2인 등차 수열 B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식을 만족시킬 때 시그마 K 콜 1에서부터 5까지 AK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고, 자, 우리가 이제 그냥 이 기본 시그마,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저 안의 식이 복잡해서 bn 플러스 1분의 an을 cn이라고 가볍게 치환을 해보면 결국 시그마 k 콜 1에서부터 n까지 ck 이런 기본 형태의 시그마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 값이 결국은 cn의 sn인 걸 알 수 있으니까 sn을 통해서 일반항 cn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sn 빼기 sn-1을 한 게 cn이고, 그걸 계산해보면 2분의 1, 2n-1, 다시 말해서 n-2분의 1인데, 조심해야 될 건 이 식은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하는 것이고, 자, sn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할 때는 2 이상일 때 성립하고 첫 번째 항은 1을 대입해 봐야겠지. 그래서 C1은 2분의 1인데 이제 위에서 구한 CN에다가 1 대입해봐도 2분의 1이니까 아, 그냥 첫 번째 항부터 항상 성립하는 거구나. 그래서 CN이 그냥 n-2분의 1, 언제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모든 항에서 그렇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CN이 bn 플러스 1분의 an인데 bn이 등차 수열이라서 먼저 1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C1이 B2분의 A1이고 A1이 2라고 했으니까 B2분의 2가 2분의 1이 되어서 B2가 4인 걸 알 수 있다. 그런데 B1이 2이고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결국 Bn은 어떠한 등차 수열이다? 바로 2n인 등차 수열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N은 CN에다가 BN 플러스 1을 곱한 거라서 아까 CN 구했지? 그래서 CN이 n-2분의 1, 그 다음에 BN이 2n인데 BN 플러스 1을 곱해야 되니까 2 곱하기 n 플러스 1. 그래서 이걸 전개하게 되면 2n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n-1. 그래서 이제 AN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었고, 나보고 이제 이 AN의 1항부터 5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시그마 K 콜 1에서부터 5까지 2K의 제곱 더하기 K-1. 그래서 공식을 쓰게 되면 2 곱하기 6분의 5, 6, 11 더하기 2분의 5, 6 마이너스 5. 그래서 110 더하기 15 마이너스 5니까 얼마? 120.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보기에서 골라보면 120인 1번.
13번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참수 fx가 f1, f2 이퀄 모두 0이고 f'0이 마이너스 7을 만족시킨다. 이때 1.5와 p 3,f3에 대하여 선분 OP가 fx와 만나는 점 중 p가 아닌 점을 q라고 하고 요 넓이를 a, 요 넓이 b라고 한다면 b 빼기 a의 값을 구해달라. 그럼 우리는 이 직선 OP를 y equal gx라고 할 때 b 빼기 a라는 것은 b일 때 gx가 더 위에 있으므로 0부터 3까지 gx 빼기 fx를 계산해 달라는 말이 되고, 결국 이제 우리는 gx 빼기 fx를 구하려면 fx를 먼저 구해야겠지. 근데 이제 위에서 최고 차이 개수가 1이고 f1과 f2가 모두 0이면서 그 다음에 f'0이 마이너스 7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걸 이용해서 이제 fx를 구해보자. fx 이퀄 0의 해가 1과 2니까 x 빼기 1, x 빼기 2,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인수를 모르겠다. 그래서 f'0을 이용하기 위해서 곱미분을 해서 0을 대입하면 첫 번째 거 미분하고 0 대입하면 2a, 두 번째 거 미분하고 0 대입하면 a, 마지막 거 미분하고 0 대입하면 2인데 이 값이 마이너스 7이므로 a가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러면 fx가 x 빼기 1, x 빼기 2, x 플러스 3, 즉 x 세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이다. 이때 점 P가 3,f3, 그럼 3 대입해보게 되면 12인 걸 알 수 있겠고, 그러면 OP가 선분 OP, 그러니까 직선 OP가 GX이기 때문에 GX는 4X. 자, 이제 계산만 남았지? 그래서 0부터 3까지 GX 빼기 FX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11X 마이너스 6 DX가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더하기 2분의 11 X 제곱 마이너스 6X 0부터 3까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81, 2분의 99, 마이너스 18. 자, 이제 4로 통분해야겠지?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81, 198, 마이너스 72니까 4분의 153 빼면 45. 자, 그래서 계산이 길어 보이지만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뭐 너무나도 많이 접해봤던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 계산만 좀 빠르게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구한 답이 4분의 45니까 보기에서 골라보면 13번의 정답은 5번. 14번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선분 AB 위에 AD 대 DB가 3대 2인 점 D를 잡고, 자, 아무래도 지문이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 조건들을 써보면서 할게. 그래서 AD 대 DB가 3대 2니까 여기가 3K면 여기는 2K. 자, 이때 점 A를 중심으로 하는 요 원에 대해서 요 만나는 점을 2라고 했으니까 A2도 반지름이라서 3K. 그 다음에 사인 법칙에서 사인 값의 B는 곧 길이의 B라고 했지. 그래서 사인 A 대 사인 C가 8대 5라는 것은 요 A 대 C의 길이가 길이 B가 8대 5니까 요 C의 길이가 5K라서 A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다? 8K가 되겠다. 그때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가 각 A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그럴 때 넓이의 B가 9대 35라는 거는 sin A가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 요 두 길이의 곱대 요 두 길이의 곱이 9대 35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지금 여기가 9K 제곱이면 여기가 35K의 제곱, 즉 AC의 길이가 7K
그런데 A2가 3K니까 C2가 4K인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삼각형 ABC의 정확한 길이까지는 몰라도 세변의 길이비를 모두 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7이다 라고 했다는 건 결국 사인 법칙을 이용하라는 거지. 외접원의 반지름을 줬다는 건. 그리고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원 OE의 점 P에 대하여 삼각형 PBC 넓이의 최대값은, 자, BC, 즉 밑변이 고정되어 있을 때 원위의 점에 대해서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이렇게 이제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이 연장선 밖에 가장 먼 곳에 P가 있어야 되겠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AH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각을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법칙을 쓸 때 B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계산을 해보자. 왜냐면 나는 이 AH의 길이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코사인 B, 자, 코사인 법칙 변형을 쓰게 되면 2 곱하기 5 곱하기 8분의 5의 제곱, 8의 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 그럼 8의 제곱 빼기 7의 제곱이 15니까 분자가 40, 분모가 80, 그러면 2분의 1이 되겠네. 오호, 특수가. 하지만 뭐 우리는 특수각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사인 B가 2분의 루트 3이 되고, 그러면 사인 B분의, 즉 2분의 루트 3분의 B의 길이가 7K지. 이게 얼마다? 2R. 반지름이 7이니까 14. 그래서 구하게 되면 K가 루트 3인 걸 알 수 있고, 결국 이제 여기 있는 모든 길이를 다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K가 루트 3이니까 밑변이 8루트 3. 그리고 요 C가 5루트 3. 그렇다는 이야기는 요 AH의 길이가 5루트 3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하면 2분의 15. 그리고 요 반지름의 길이는 3K니까 3루트 3.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가장 최대인 넓이 삼각형 요 PBC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라서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최대 넓이는 2분의 1 밑변 8루트 3, 높이는 2분의 15 더하기 3루트 3. 자, 그러면 4루트 3 곱하기 2분의 15는 30루트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4루트 3 곱하기 3루트 3은 36. 즉 36 더하기 30루트 3이니까 14번의 정답을 보기에서 골라보면 여기 있다. 4번. 그래서 좀 이제 평가원에서 6월, 9월에 아마 내 기억에서는 이 삼각함수 활용 문제가 최근에는 좀 안 나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14번에 오랜만에 나와서 아이들이 이제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삼각형 활용 단원에서 배운 개념이 크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삼각형 넓이 이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14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우리는 마지막 객관식의 마지막 15번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15번 상수 A와 근데 A는 3루트 5는 아니다. 그리고 최고 차항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자, 색깔을 조금 다르게 넣게. 그래서 A는 3루트 5가 아니다. 그 다음에 최고 차항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gx가 다음과 같다. 이때 함수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어떻게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방정식 g'x, g'x-4 이퀄 0에 서로 다른 시그널이 몇 개이다? 4개이다. 이때 g-2 더하기 g2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함수 gx가 0을 기준으로 변하는 함수가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g-2 더하기 g를 물어봤다는 건
이 0 이하일 때랑 0보다 클 때의 gx를 전부 다 구해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족권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먼저 연속부터 되어야 한다. 그래서 0에서의 좌극한이 7이고 0에서의 우극한이 f0이기 때문에 f0이 7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좌미분계수, 즉 0에서의 좌미분계수가 1창의 개수인 15이고, 그 다음에 우미분계수는 f'0. 그런데 우리가 다항함수에서 f0은 상수항을 의미하고 f'0은 1차항의 개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fx를 마이너스 bx의 제곱 더하기 15x 더하기 7로 둘 수 있겠다. 요 최고차의 개수는 음수. 그래서 문자가 양수인 게 보기 편해서 일부러 마이너스 b라는 표현을 썼고, 그건 뭐 여러분들이 이제 기호에 따라서 맞춰준 그 변수를 다르게 두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나조건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g'x 곱하기 g'x 마이너스 4 이퀄 0, 요 방정식의 해가 몇 개? 4개이다. 그러면 g'x를 구해봐야겠지? 그럼 g'x를 써보면 3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15, 그리고 마이너스 2bx 더하기 15,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미분 가능하니까 등호를 붙여도 괜찮겠다. 자, 그러면 우린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0,15가 여기 있고, 자, 이제 우측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이제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해서 해가 1개. 그러면 0보다 작을 때 해가 적어도 1개는 있어야 이 방정식의 해가 전체적으로 4개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접할 때인데, 접한다는 거는 음수인 중근을 갖는다는 거고, 즉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3분의 2a니까 대칭축이 마이너스 3분의 a. 그런데 얘가 0보다 작아야 돼서 일단 a가 0보다 커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판별식을 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45가 0이 되어야 되고, 그럼 이걸 만족하는 a는 3루트 5인 걸 알 수 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특이하게도 써 있었지? a는 3루트 5가 아니다. 즉 저렇게 중근을 갖는 그래프는 제외해라. 결국 이제 우리는 다시 이제 g'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지금 y g'x의 그래프였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중근을 가질 때가 아니니까 이렇게 0보다 작은 곳에서 해가 2개 있어야 되고 0보다 큰 곳에서 해가 하나. 얘가 y g'x. 그럼 그때 해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건데, 위에 있는 나조건이 안 보이니까 요 아래 다시 써보면 g'x 곱하기 g'x 마이너스 4 이퀄 0의 해가 몇 개다? 해가 4개. 그런데 지금 얘가 알파, 베타, 감마가 해란 말이지? 그런데 지금 얘의 해가 알파, 베타, 감마이면 g'x-4는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알파 플러스 4, 베타 플러스 4, 감마 플러스 4가 해가 될 거고, 애초에 이제 알파가 가장 작은 해이고, 그 다음에 감마 플러스 4가 가장 큰 해가 돼서 결국 서로 다른 실근이 4개가 되려면 이 해들이 중근이 되어야 한다. 즉 다시 말해서 베타가 알파 플러스 4, 감마는 베타 플러스 4. 그런데 지금 저 위에 있는 0보다 작은 곳에서의 g'x가 2차식인데, 이거의 근각에서의 관계가 두 근의 곱이 얼마? 5이기 때문에, 즉 알파 베타가 5이기 때문에 요 둘을 연립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알파 플러스 4를 대입해서 구하면 되는데, 누가 봐도 눈에 쉽게 알파가 마이너스 5, 베타가 마이너스 1인 걸 쉽게 구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감마는 베타에다가 4를 더한 거니까 얼마? 3이 되겠다. 그러면 두근의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6인데 얘가 아까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3분의 2a니까 a가 얼마? 9. 그리고 감마가 3이라는 건 여기에 3을 넣었을 때 0보다 큰 곳에 여기에 3을 넣었을 때 0이 되어야 하니까 마이너스 6b가 6b 플러스 15가 0. 그러므로 b가 얼마? 2분의 5. 그럼 이렇듯 우리는 a랑 b를 모두 구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gx를 다 구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gx에서 a가 얼마였어? 9였고 그 다음에 fx는 최고차이계수가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x제곱 더하기 15x 더하기 7.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g-2 더하기 g의 값은 자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8, 36 마이너스 30 더하기 7이라서 5가 되겠네. 그래서 g-2가 5. 그 다음에 g2는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0, 30 그러면 27. 그래서 둘을 더하면 얼마? 32니까 보기에서 답을 골라보면 15번의 정답은 2번. 아무래도 이제 단답형 맨 마지막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았던 문제지만 또 이렇게 그 킬러 번호대 문제 치고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시험장에서는 체감 난이도가 훨씬 더 높을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맞췄다면 매우 잘 풀었다고 박수를 쳐주도록 할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객관식 문항이 모두 정리가 되었고 그럼 이제 우리는 단답형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16번 다음 방정식 로그 2의 x-3은 로그 4의 3x-5를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로그 방정식이 나왔어. 로그 방정식이 나오면 무조건 밑과 진수 조건부터 써라. 그래서 일단 x가 어떻다? 3보다 크다. 그리고 이제 밑이 꼭 최소 단위인 2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어차피 밑을 맞춰주기만 하면 되니까 좌변의 밑을 4로 바꿔주면 밑을 제곱했기 때문에 진수도 제곱. 그래서 x-3의 제곱이 3x-5이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방정식을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4.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보면 x-2, x-7 이퀄 0인데 x가 3보다 큰 값이라고 했으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는 얼마가 되겠다? 7이 되겠다. 그러므로 16번의 정답은 7. 17번 다함수 fx에 대하여 f'x가 9x제곱 더하기 4x이고 f1이 6일 때 f2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f' 즉 도함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fx를 적분을 통해서 구하게 되면 3x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c. 그래서 이제 c를 구하기 위해서 f1을 알려준 거겠지. 그래서 f1이 c 더하기 5인데 이 값이 6이니까 c가 얼마? 1. 그러므로 fx는 다시 쓰게 되면 3x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1이 될 거고 문제에서 질문한 게 f2이기 때문에 24 더하기 8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얼마다? 33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7번의 정답은 33. 18번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더하기 an 플러스 4가 12를 만족시킬 때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16까지 an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대입해보면 되는 문제고, 그래서 1부터 대입을 해보면 A1 더하기 A5, A2 더하기 A6 해서 마지막에 이제 A12 더하기 A16까지 총 8개의 이 두 개씩의 짝이 모두 합이 12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16까지 AN은 12가 8쌍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12 곱하기 8의 값은 얼마? 96. 그러므로 18번의 답은 96. 19번 양수 A에 대하여 fx를 다음과 같은 3차 함수라고 하자. 함수 fx의 극대값이 27분의 7일 때 f3의 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이제 극대값이 언제인지 알아야 되니까 fx를 미분해보면 6x의 제곱 마이너스 6ax 마이너스 12a의 제곱.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6x 플러스 a, x 마이너스 2a가 되고 a가 양수이고 최고 차항계수도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마이너스 a일 때 극대, 2a일 때 극소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극대값인 f-a를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a 세제곱 마이너스 3a 세제곱 더하기 12a 세제곱 즉 7a 세제곱이 27분의 7이라서 a 세제곱이 27분의 1, 즉 a가 3분의 1. 그래서 이제 fx가 구해졌기 때문에 대입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f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4x. 그래서 3을 대입해 보면 5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니까 13을 빼는 거라서 답은 얼마? 41. 그래서 19번 정답은 41. 20번 곡선 y는 5분의 1의 x-3제곱과 직선 y는 x가 만난 점 x좌표를 k라 하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x가 k보다 클 때는 저 지수함수를 따르고 그 다음에 fx는 3x일 때 이렇게 복잡한 f값을 구하시오. 지금 이 f 안에 있는 식이 너무 지저분하게 생겼기 때문에 왜 저렇게 줬는지 한번 그래프를 그리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왜냐하면 우리는 지수함수랑 다항함수의 해를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참고로 지금 위에 지수함수가 3,1을 지나니까 그걸 반영해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고 역시 저기서부터 왔다고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y 이퀄 5분의 1에 x-3제곱 그 다음에 이제 y 이퀄 a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서 이 교점을 뭐라고 하겠다? k, k라고 하겠다. 그럼 이제 이 그림 y값을 비교해서 보면 알다시피 k는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겠네,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지수함수랑 다항함수의 교점을 식을 계산해서 k로 구할 수는 없고 다만 두 그래프 위의 점이기 때문에 지수함수에 대입한 값과 그 다음에 다항함수에 대입한 값이 똑같다. 그래서 이 식이 지금 지저분하기 때문에 양변에 5의 k제곱을 곱하면 k 곱하기 5의 k제곱이 얼마? 5의 세제곱. 자, 그래서 이 값을 통해서 지금 요 f 안에 있는 요 복잡하고 지저분한 값을 왜 줬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k 세제곱 곱하기 5의 3k분의 1이라는 건 결국 k 곱하기 5의 k의 세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5의 9제곱분의 1, 즉 다시 말해서 5의 마이너스 9제곱이 되고 즉 우리한테 물어본 값은 뭐다? f5의 마이너스 9제곱이다.
근데 이제 5의 마이너스 9제곱은 당연히 1보다 작으니까 k보다도 작겠고, 그럼 이제 우리는 k보다 작은 곳에서의 함수값을 위에서 이제 주어진 요 합성함수 표현을 통해서 계산할 수밖에 없겠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fx를 알고 있는 경우는 x가 k보다 클 때밖에 없으니까 일단 x가 k보다 크다고 가정을 하고 저식에 대입을 해보면 f 5분의 1에 x-3 제곱이 3x이고 그때 이 안의 값이 k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값이 5의 마이너스 9제곱일 때의 얘가 5의 마이너스 9제곱이 될 때의 f값을 계산하면 된다. 그럼 위에 있는 식에다가 x에 뭘 대입하면 되겠어? 마이너스, 그러니까 5분의 1이 9제곱이니까 12를 대입해야겠네. 그럼 x에 12를 대입해보면 f5의 마이너스 9제곱이 얼마? 36.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값은 얼마다? 36이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36. 그래서 이제 지수함수 방정식, 그러니까 함수값을 물어보는 문제 치고는 사실 좀 생각보다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차분히 그 정의역을 보면서 잘 추론해 보길 바랄게.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 21번 함수 fx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4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두 정수 a, b에 대하여 f1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조건을 보니까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하여 리미트 x가 알파로 다가갈 때 fx분의 f2x 플러스 1의 값이 존재한다. 자, 그럼 항상 이 분수식에 대한, 그러니까 분수함수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분모가 0으로 다가갈 때 적어도 분자도 0으로 다가가야 수렴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겠지. 그래서 한마디로 fx 이퀄 0의 해 중에 알파가 있으면 무조건 2알파 더하기 1도 fx 이퀄 0의 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만약에 fx 이퀄 0의 해가 중근 포함 3개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래서 대소관계가 알파, 베타, 감마 순서다. 그러면 위에 우리가 정리한 그 개념에 의해서 f알파가 0이면 f2알파 더하기 1도 0이 돼야 되고 f2베타 더하기 1도 0, f2감마 더하기 1도 0이 되어야 하는데 이 세 수의 대소관계 또한 이렇기 때문에 결국 알파, 베타, 감마가 모두 얼마가 되어야 한다?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상수항이 얼마? 상수항이 4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3등분으로 가질 수는 없게 되겠지? 왜냐면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서 그러므로 우리는 fx 이퀄 0의 해가 마이너스 1 하나밖에 없다. 즉 3중근이 아닌 실근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f-1이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a-b 더하기 3이 0이 되어야 해서 b가 a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b 대신에 a 플러스 3을 fx에 대입을 해서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3 x 더하기 4 이렇게 이제 fx를 표현할 수 있는데 f-1이 0이기 때문에 x 플러스 1을 무조건 인수로 가진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인수분해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위에서 말했다시피 마이너스 1 말고 또 다른 해가 존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2차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아서 판별식이 어떻다? 0보다 작다.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을 풀어보면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은 범위의 정수인 걸 알 수 있다. 이때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한 게 f1의 최대값이기 때문에 x에다 1을 대입해보면 2a 더하기 8이 되고
즉 이 값이 최대가 되려면 a가 얼마일 때? 4일 때. 그래서 4를 대입하면 16이 최대인 걸 알 수가 있겠다. 그러므로 21번의 정답은 16. 자, 드디어 공통 영역의 마지막 22번 문항. 그래서 딱 봐도 이제 우리가 나올 거라 예상을 했던 수열의 수학적 귀납법 추론 문제가 등장을 했고, 이 문제는 그 문제의 성격상 차분하게 이제 그 조건에 어긋남이 없는 걸 찾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문제를 접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문제를 천천히 읽어보면 모든 항이 정수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에 대하여 절대값 A1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즉 가능한 A1을 다 구해봐라. 그래서 가조건 점화식이 주어졌는데 절대값 AN이 홀수이면 3을 빼서 다음항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N이 0 또는 절대값 AN이 짝수일 때는 2분의 1배를 해서 다음항이 된다. 그 다음에 나조건 절대값 AM과 절대값 AM 플러스 2가 같도록 하는 m의 최소값이 3이다. 자, 그래서 나조건을 먼저 이용해서 A3을 구하라고 주어진 문항인데 절대값 A3과 절대값 A5가 똑같은데 이게 제일 처음으로 나타난 게 m이 3일 때이다. 이 말은 절대값 A1과 절대값 A3는 똑같지가 않고 절대값 A2와 절대값 A4도 똑같지가 않고 m이 3에 되어서야 절대값 A3과 절대값 A5가 똑같다.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A3부터 구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차분히 이제 A3, A4, A5를 써놓고 보면 우리는 단순히 A3이 홀수 짝수냐, 그러니까 절대값 A3이 홀수 짝수냐를 넘어서서 절대값 A4가 홀수 짝수인지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범위를 사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를 해서 풀자. 그래서 A3이 사로 나눈 나머지가 1, 즉 4P-3 또는 4P-2 또는 4P-1, 4P. 왜냐면 A4가 홀수일 때 짝수일 때까지 감안하기 위해서 사로 나눈 나머지를 가지고 처음부터 풀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절대값 AN이 홀수이면 3을 빼라. 그럼 이 부분은 좀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 그래서 4P-6, 2P-3. 그 다음에 2P-1, 2P-4. 그 다음에 4P-4, 2P-2. 그 다음에 2P, P. 이렇게 이제 빠르게 정리를 했는데, 자, 절대값이 똑같다는 거는 절대값 A와 절대값 B가 똑같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A가 뿔마 B, 즉 A 플러스 B가 0이거나 또는 A 마이너스 B가 0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P 값을 먼저 구해보면 6P-6이 0, 즉 P가 1이거나 또는 2P가 0이니까 0. 그래서 빠르게 계산해 볼게. 1 또는 2P 마이너스,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 얘는 6P 빼기 3은 0이 될 수 없고 2P 플러스 1도 0이 될 수 없으니까 안 되고 얘는 0. 이렇게 이제 가능한 P, 정수 P의 값이, 당연히 여기서 P는 정수라고 두고 한 거지. 사로 나눈 나머지를 기준으로 나눈 거니까. 그럼 그걸 통해서 가능한 A3를 계산해 보면 1 또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2 또는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고 0. 자, 즉 가능한 A3의 값이 이렇게 총 5개로 일단 먼저 A3은 구했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거의 다 온 거거든. 왜냐면 이제 A3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충분히 파악이 됐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A1, A2, A3, A4, A5를 쭉 써보면, 자, A3으로 가능한 게 얼마라고? 1,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6, 0. 그래서 1일 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일 때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절대값이 홀수이면 3을 빼고 절대값이 0 또는 짝수이면 2로 나눠라. 그걸 철저히 지키면서 바로바로 빠르게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써놓고 이제 역추적을 할 건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 m의 최소값이 3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절대값 a1과 절대값 a3, 절대값 a2랑 절대값 a4는 같을 수가 없다. 이것만 조심하면서 이제 마지막 계산만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1이 될 수 있는 거, 홀수에서 3 빼서 홀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홀수인 부분에서는 a2가 홀수일 수 없으니까 2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절대값, 두 절대값이 똑같기 때문에 이 경우는 탈락. 그 다음에 얘는 0이거나,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0은 짝수라서 3을 빼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6인데, 그럼 이 경우도 절대값과 절대값이 똑같아서 이 경우도 탈락. 생각보다 탈락이 초반에 많이 나오네. 그 다음에 홀수에서 3을 빼서 2가 될 수 있으니까 그 경우는 5, 아니면 짝수를 2로 나눠서 2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절대값 A사랑 똑같지 않으니까 둘 다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이너스 3 아니면 마이너스 12가 가능한데, 말했다시피 절대값 A2랑 절대값 A4가 같은 건 제발 버려라. 그 다음에 여기도 3 또는 0인데 절대값 A2랑 절대값 A4가 똑같은 건 버려라. 자, 그래서 마지막 함정까지 조심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계산이 복잡하지 않거든. 그래서 얘는 10, 얘는 짝수니까 두 개가 가능해서 7 또는 8. 그 다음에 12인 경우는 마이너스 9 또는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3인 경우는 홀수니까 6밖에 안 되겠네. 이렇게 이제 가능한 A1을 다 구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했다시피 이 문제의 특성상 주어진 조건을 간과하지 않고 차분하게 푸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본 건 절대값 A1의 모든 값의 합이기 때문에 10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24 더하기 6, 이제 계산만 하면 끝나겠지? 그래서 30, 40, 24, 64. 그래서 공통의 마지막 22번의 정답은 64가 되겠다. 자, 이렇게 공통 마지막 22번을 끝으로 공통영역 문항을 모두 풀어봤는데, 사실 이제 아무래도 친절하게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영상이 길게 된 점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 본인 난이도에 맞는 어떤 문제만 잘 건너뛰면서 보기를 바라겠고, 개인적으로는 평가원 문제가 뭐 늘 그랬듯이 문제 자체는 매우 깔끔하고 훌륭했다고 생각을 해. 그렇지만 이제 또 여러분들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다 개인적으로 달랐을 수도 있으니까 결국 이제 열심히 한 본인을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남은 대입 준비, 주어진 점수에 맞게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랄게. 그러면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선택 과목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했어. 안녕.